여러분의 실행력을 500% 끌어올려줄 5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미 검증된 방법이니 유용하게 사용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번 주까지 땡땡땡을 하지 못하면 100만원씩 드리겠습니다 라는 목표를 공유하면서 손실에 대한 회피 성향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이용했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보는데 시험 마감 시간이 5분 남은 상황, 프로젝트 마감 기일이 24시간 앞으로 당겨졌을 때 물건을 구매하려는데 타임세일이 끝나기 3분 전의 상황이면 어떨까요? 우리가 집중력을 뺏긴 뒤에 원래 하던 일로 돌아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평균 23분 15초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블러리짐쌤입니다. 챕터 1의 7번째 영상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력을 500% 끌어올리는 5가지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실행력을 끌어올려서 행동까지 이어지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정말 게으른 사람입니다. 우리 부업공방쌤들은 모두 게으른 편에 속하는데요. 너무 게을러서인지 결국에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수익인 자동 수익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을 하지 않고 남는 시간에 하고 싶은 것들이 정말 많기 때문입니다. 게을러서 계속 미루고 싶기도 하고 말이에요. 이런 게으른 저를 행동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강력한 실행장치가 필요했습니다. 정말 다양한 시도를 해본 것 같은데요. 오늘은 여러분께 아주 게으른 사람도 행동하게 만들었던, 그리고 여러분의 실행력을 500% 끌어올려줄 5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의 대본을 만들고 있는 이 시점에도 게으름을 피우고 싶어지는 저를 되돌아보며 오늘의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오늘 할 일 우선순위 탑3 만들기입니다. 제가 하루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오늘 할 일 우선순위 탑3 만들기입니다. 제가 우선순위 탑3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방법은 바로 스티커 메모지입니다. 메모지를 매일 사용하기 때문에 바탕화면 스티커 메모지를 고정해두고 사용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오늘 반드시 해야 할 우선순위 탑3 리스트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걸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하루의 성과와 실행력이 정말 크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특히나 혼자 일을 하는 사람이나 계획적이지 않은 사람, 기억력이 좋지 않은 사람, 정해진 일이 없으면 뭘 하는지 방황하는 사람에게는 오늘 할 일 우선순위 탑3 만들기는 정말로 큰 효율을 발휘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오늘 할 일 우선순위 탑3 리스트를 만든 다음에 가장 중요한 1순위의 일을 먼저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하루 중 몇 가지 정도의 일을 마무리하시나요? 저는 솔직히 한 가지 일도 제대로 해내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천성이 게을러서 그럴지도 모르겠죠. 개인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1순위의 일을 완성하는 것만으로도 생산성과 실행력이 상당히 올라가곤 했습니다. 하루에 가장 중요한 일 한 가지를 완성하는 것만으로도 매일 최소 1% 이상은 성장한 것일 테고, 이를 1년으로 계산하면 최소 약 37% 이상은 성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이 매년 복리로 꾸준히 쌓인다면 시간은 여러분의 편이 될 것이고 여러분의 소득과 자산 역시 나날이 상승 흐름을 타는 건 당연한 결과가 아닐까요? 워렌 버핏이 최고의 투자는 자기 자신에게 하는 투자라고 한 것처럼 말이에요. 제가 오늘 할 일 탑3를 만들기 시작한 지는 꽤나 시간이 흐른 듯합니다. 이제는 습관화가 되어서 일을 시작하기 전에 스티커 메모장에 오늘 할 일을 먼저 적은 뒤에 하루를 시작하곤 합니다. 오늘 할 일 탑3를 시작한 뒤에 장점을 보자면 이렇게 미리 오늘 할 일을 정해두면 시간이 붕 뜨는 일이 거의 없다는 점이에요. 이미 해야 할 일이 정해져 있으니 그저 실행만 하면 되니 얼마나 편하고 좋을까요? 그리고 이걸 시작하기 전까지는 하루 중 시간은 계속 흘러가는데 한 가지 일을 했다가 잠시 다른 짓을 하다가 다시 노트북을 만지다가 휴대폰을 만지다가 내가 뭐 하려고 했더라? 이제 뭘 해야 하지? 라는 생각에 시간을 계속 허비하곤 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니 당연히 실행력도 많이 떨어져서 결과가 나타나기까지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여러분은 과거의 저처럼 매일 이걸 할까 저걸 할까 뭘 해야 하지 고민만 하다가 시간을 보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번 주제를 알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저와 함께 성장하는 분들에게도 자주 추천해드리곤 하는데요. 지금 보이는 화면처럼 오늘 할 일을 제대로 설정하고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실행력과 생산성이 상당히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 검증된 방법이니 유용하게 사용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실행력을 500% 끌어올리는 두 번째 방법은 손실회피 편향 이용하기입니다. 자기개발이나 심리학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용어인데요. 손실회피 편향은 이득보다 손실의 가치를 더 크게 평가하는 인간의 심리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10만원을 얻었을 때의 행복감보다 10만원을 잃었을 때 느끼는 상실감이 더 크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내 것이 아닌 물건이라면 크게 관심이 없다가도 누군가 나에게 특정 물건을 무료로 줬다가 다시 내놓으라고 한다면 사람의 심리상 그냥 주기가 싫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손실회피 편향을 실행력을 끌어올리는 데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자동 수익 출처선 VOD를 만들고 있는 이 시점에도 손실회피 편향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보다 유익하고 양질의 정보를 제공해드리기 위해서는 저의 본성인 게으름을 이겨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택한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이번 주까지 땡땡땡을 하지 못하면 100만원씩 드리겠습니다 라는 목표를 공유하면서 손실에 대한 회피 성향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이용했습니다. 저의 게으른 성향을 잘 아시는 건지 카톡 화면을 보시면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실패한 줄 알고 미리부터 100만원 감사합니다 라는 카톡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저의 소중한 100만원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든 실행해서 결국엔 저의 소중한 돈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손실회피 편향을 이용하지 않았다면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자동 수익 추월 차선은 수개월 뒤에 오픈되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저의 게으름은 이를 계속 뒤로 미루는 습관이 있으니 말이에요. 금액은 꼭 100만원이 아니어도 됩니다. 10만원이어도 좋고 1000만원이어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목표를 실패했을 때 고통이나 상실감이 일정 수치 이상으로 다가오는 수치를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수치도 중요하겠지만 내가 가진 걸 잃는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행동을 일으키는 강력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여러분의 실행력을 높여줄 세 번째 방법은 목표 선언하기입니다. 선언하기는 말 그대로 자신의 목표에 대한 의지를 다른 사람에게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저는 2024년 3월 10일까지 자동 수익 추월 차선 VOD를 완성할 거예요 라고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그 다음으로 전화나 카톡으로 연락하기 또는 블로그나 SNS, 카페 등을 통해서 선언하기를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핵심은 자신의 목표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선언하기를 할 때 주의할 점은 너무 큰 목표를 선언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너무나도 비현실적인 목표를 선언하게 된다면 실패할 확률이 너무 높아지게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실패도 습관이라는 말 있죠. 너무 큰 목표를 가지고 선언하기를 계속하다 보면 실패가 거듭되고 자신을 의심하는 상황까지 나아갈 수 있으니 주의해서 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건 선언하기를 할 때 자신이 할 수 있는 수치에서 120% 정도 되는 목표를 선언하기의 주제로 정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쉽게 말해서 할 수 있는 범위에서 20% 정도 더 높은 방향으로 목표를 정하라는 것이죠. 평소에 팔굽혀펴기를 하루에 30번 할 수 있다면 20%가 높은 수치인 하루에 팔굽혀펴기 36회 진행하기로 선언하기를 진행할 수 있겠죠. 만약 전자책을 쓰는 것이 목표라면 일주일 만에 전자책 한 권 완성하기 보다는 일주일 만에 전자책 25페이지 완성하기와 같은 현재 자신의 수준에서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일을 목표로 잡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일을 목표로 잡고 작은 성공을 경험한 다음에 또다시 해당 수치에서 조금 더 높은 목표로 선언하기를 진행하면 꾸준히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 한 가지 꿀팁이 더 있습니다. 바로 두 번째에서 소개한 손실회피 편향과 선언하기를 함께 이용하는 것입니다. 손실회피 편향에서 배운 내용이죠. 정해진 일을 하지 못했을 때 100만원을 더 드리겠습니다 라고 더 많은 사람에게 선언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더 많은 사람에게 목표를 알리고 선언할수록 여러분이 실행할 확률은 점점 더 배가 되실 겁니다. 무언가를 남들에게 선언한다는 그 자체가 실행할 수밖에 없는 환경 설정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실행력이 높아지는 건 당연하겠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자신이 내뱉은 말은 지키려고 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말을 내뱉고 행동하지 않으면 스스로 민망해서라도 실행에 옮기게 되지 않을까요? 여기에 더해 손실회피 편향이라는 강력한 심리작용이 합쳐지면 훌륭한 시너지를 내어 여러분의 실행력을 비약적으로 높여주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실행력을 높여줄 네 번째 방법은 카운트다운 시스템 이용하기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도 저는 카운트다운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카운트다운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을 한 가지 정한다. 두 번째로 일을 마무리하기까지의 제한된 시간을 정한다. 세 번째로 제한된 시간 안에 초집중하여 일을 마무리한다. 너무 간단하고 쉬워서 놀라셨나요? 쉽고도 간단한 이 원리가 여러분의 실행력을 2배, 5배 더 끌어올려준다면 안 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카운트다운 시스템의 원리는 마감 효과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보는데 시험 마감 시간이 5분 남은 상황, 프로젝트 마감 기일이 24시간 앞으로 당겨졌을 때, 물건을 구매하려는데 타임세일이 끝나기 3분 전의 상황이면 어떨까요? 생각만 해도 정말 아찔하지 않으신가요? 이처럼 어떠한 일을 함에 있어서 기한에 제한이 주어진 무언가를 하게 되었을 때 마감 시간 직전에 이를수록 일의 능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는 효과를 바로 마감 효과라고 합니다. 마감 효과를 의도적으로 활용하여 실행력을 높여주기 위한 방법이 카운트다운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고요. 저는 이 방법을 이용하기 위해 지금도 구글 타이머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 30분 정해진 시간이 다 되었다고 삐삐하고 소리가 울리고 있네요. 카운트다운 시간이 다 된 것입니다. 저는 보통 해야 할 일을 한 가지 정하고 제한된 시간을 30분 정도로 정합니다. 그리고 제한된 시간 안에 초집중하여 일을 마무리하곤 한답니다. 구글 타이머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 표시로 카운트다운 시간이 줄어드는 것이 두 눈으로 바로 보이기 때문에 집중력이 극대화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줄어들고 있으니 행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곤 하더라고요. 이러한 카운트다운 시스템은 블로그에 글을 쓸 때도, 전자책을 제작할 때도, 오늘 할 일을 단기간에 끝내는 도전을 할 때도, 대본을 작성할 때, 광고 소재를 만들 때 등 다양한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간적 압박을 통해 집중력과 실행력을 최대로 끌어올리고 싶은 분들은 카운트다운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향을 적극 추천해드립니다. 실행력을 높여주는 다섯 번째 방법은 휴대폰 방해 금지 모드 설정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중요한 일에 집중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서 일의 흐름이 끊긴 경험이 있으신가요? 가뜩이나 집중해야 할 시간에 전화를 받고 보니 나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광고 전화라면 기분이 상하는 것은 물론이고 집중력에 방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저도 일을 하면서 이런 상황을 너무 많이 겪었습니다.
특히나 카카오톡이 생기면서부터는 카톡 알림으로 인해서 무언가 일을 하다가도 카톡 알림 소리만 들리면 확인하고 싶은 욕구를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카톡을 확인하면 게임 초대 카톡이고 광고 메시지인 걸 보면 허무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아는 사람의 연락이었다면 조금 더 나았을 텐데 말이에요. 캘리포니아 대학 글로리아 마크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집중력을 뺏긴 뒤에 원래 하던 일로 돌아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평균 23분 15초라고 합니다. 단 1초의 휴대폰 알림이나 전화가 하루 중 소중한 시간인 23분 15초를 날려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고 난 뒤 몹시 충격적이었는데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스마트폰 자체를 아예 방해금지 모드로 설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카톡 알림을 모두 해제하였고 지금은 누가 전화가 왔는지 누가 카톡을 했는지 전혀 모른 채로 온전히 내가 원하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더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다면 책 초집중을 추천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책을 보고 난 뒤에 바로 행동하게 되었으니까요. 내가 원하는 일에 초집중을 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사용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에게도 해당 책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의 실행력을 500% 끌어올려줄 5가지 방법을 배워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오늘 할 일 우선순위 탑3 정하기, 두 번째는 손실회피 편향 이용하기, 세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목표 선언하기, 네 번째는 카운트다운 시스템을 이용하기, 다섯 번째는 휴대폰 방해금지 모두 설정하기입니다. 지금까지 잘 따라주신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영상 미션을 드릴게요. 실행력을 500% 끌어올리는 5가지 방법 중 가장 마음에 드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실행력을 끌어올리는 여러분만의 방법이 있다면 아낌없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션 게시판은 언제나 여러분을 위해 열려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감사합니다.